먼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요즘 여러 언론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데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매체는 병실 안에서 소리 지르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전혀 꾀병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다. 모두 가짜 뉴스다. 그리고 수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아주 위험한데 검찰 직원이 온 뒤에 병원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해명 위주의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또 정경심 교수 측의 논란도 있는데 먼저 동생 부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장관이 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었나요? 길을 잘 몰라요. 결이 좀 내려. 아, 그래요. 한 말씀만 좀 오늘 좀 소감, 심경이라든지. 우동하고 공사비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공동장 교사 채용 당시 도움 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 정태근 의원. 뭐 반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한 건데 예. 문제는 사실은 조건 씨의 문제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예. 운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 두 사람이 2억 1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라고 예. 해서 구속이 됐는데 정작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거고 저는 그 병환의 문제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없이도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영장이 신청이 되면 이번에는 아마 이제 병환 자체가 구속영장 심사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진단서를 빨리 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본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픈 상태면 그거를 좀 명료하게 확인하는 좀 투명한 절차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차정 교수,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에 앞서서 이제 본인 입장을 좀 밝혔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인도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뭐 실질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깨병이고 모든 걸 갖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지금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로 보이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판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had the sin, not the sinner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 아마 이 기독교에서 나온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의 이런 깨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될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때 조건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당한 그러니까 이 구속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그러니까 조건 씨가 이렇게 깨병을 하는 부분에서 뭐 언론사에 제보가 와서 그렇게 취재를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모든 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먼저 갖고 이렇게 조목조목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조건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비판되는 측면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독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독재자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조건 씨가 그러니까 했다는 그 범행 자체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극악적인 범죄하고는 조금 사원이 다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건 씨의 그러니까 이 피의자로서의 인권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만약에 검찰이
조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은 또 같은 판사가 또 할 수도 있게 됩니까? 바뀝니다. 아,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재청구하게 되면 바뀌게 되고요. 예. 뭐 영장 청구 기준이 법원 내에서 저는 뭐 일정한 것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이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하나의 기각 사유로 나열은 됐지만 전임 판사는 아마 이게 별건 구속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학원에 대한 그 배임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배임 수재 부분을 구속시켜 놓고 배임 부분을 수사한다. 이런 별건 구속의 의미를 줄까봐 그걸 기각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별건 구속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이제 영장 범죄 사실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칭 이해하는 별건 구속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장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는 각기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픈 거 그 기준하고 법원이 수술이 지금 필요한지 이후에 필요한지 이걸 정하는 또 의료인의 기준이 다른 거고요. 예.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정도 건강 상태면 영장 발부 어렵다는 또 기준이 있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해명하고 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본인이 꼭 출석할 의무는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오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검찰이 정경심 씨 측에 여러 가지 공판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사건 목록을 정경심 씨 측에 제출하라. 이런 판결은 아니고 이런 뭐 권고를 한 거죠. 그리고 입원 확인서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매체가 정경심 씨가 입원 진단서에 낸 것을 보면 뇌수막염으로 기재가 돼 있다. 이 뇌수막염은 뇌종양 뇌경색하고 달라서 약간 뭐 감기 기운 비슷한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정경심 씨 측에서는 이건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공직자 부인 이전에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반발했고요. 검찰도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뇌수막염이라고 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오보라는 거죠. 다만 추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조사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태로 계속 계신 건지. 지금 진단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신 입장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얘기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제 의견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따로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서로 법정 밖에서 법정 밖 논쟁으로 또 비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정경심 씨 측에 대해서 그 소위 뇌질환 관련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게 요 사안에서 지금 서로 뭐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종양,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진단서도 검찰에 제출된 적이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를 받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추석 무렵에 갔었던 병원 아닙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고 좀 검찰이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은 마치 정경심 교수가 허위의 진단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했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현근택 변호사, 먼저 정경심 씨 측 변호인들을 보면 말을 무척 아끼는 그런 네네. 분위기죠. 일단 뭐 수사, 특히 재판 중인 상황이 누구든지 특히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 쟁점이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부분에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유무죄 다투는 거는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하는 건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 병원이 아마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병원 홈페이지가 거의 다운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특정 병원 이게 사실은 의료 기록이라든지 진료 기록도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병원이나 아마 의사한테도 많은 언론이 취재가 들어가고 그런 사정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실 때 박원석 의원이 있었던 판넬이 같이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비슷한 설명해 주시죠. 예. 아니 일단 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 관련 논란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들이 그런 논란을 좀 빨리 해소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꿎은 병원이 하나 휘말려가지고 그 입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에 입원했었고 얼마 전에 입원하지 않았던 병원에서 해명서를 내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러면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진단서를 뗐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렇게 착각할 만큼 사실은 그 병원에서 우리는 입원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 기자들이 하도 가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취재를 하니까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 뇌경색이나 혹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런 논란이 사실은 더 확산되지 않고 클리어해질 수 있는데 조금은 그래서 좀 투명하게 이 수사 과정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언론은 좀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대로. 이게 개인의 병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병명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주진우 기자가 뭐 방송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 측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알려졌는데 근데 이렇게 개인의 병증을 매일매일 언론에서 이 언급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보도윤리라는 면에서 타당한 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언론은 공정하고 원칙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게 피의사실 공표성으로 보이는 그런 검찰 발기사, 검찰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이제 얘기했던 조국 장관의 동생 조건 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의적인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수사가 오래 계속되고 또 특히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 검찰이 매우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경철 의원, 지금 이제 수사는 아직 안 끝났고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취재는 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분이나 그리고 그 부인분이나 굉장히 흙탕물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지 못하다. 아픈 게 굉장히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 머리가 아프면 어떤 진단이 나오고 뭐 아주 불치병이나 희귀병 같으면 안 나오겠지만 사실 그 진단이라는 것, 질환이라는 것이 사실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아프다고 계속 변소를 하면서도 그 아픈 것에 대한 증명이 사실 굉장히 투명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데도 자꾸만 이런 것은 무언가 또 불투명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불투명에 대한 악순환, 의심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이 지금 사실 교육자 집안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유명 사학에 몸담았던 분들입니다. 사실 동생분도 그렇고 그리고 부인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자 집안으로서 학생들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아이들, 학생들이 보는 만큼 투명한 행동을 정말 교육자답게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부인께서는 동양대에 가서 표창장을
자기 딸한테 줬다는 것만 해도 교육자로서 엄청난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수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수사가 다 끝난 뒤에는 한번 또 짚어보고 살펴볼 대목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